하하이. 최근 손흥민 케인의 동시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체력훈련과 전술입니다. 우선 체력훈련부터 얘기해봅시다. 콘테의 체력훈련은 정말 힘든 것으로 유명하죠. 체력을 키우고 리그를 길게 보면서 몸을 만듭니다. 하지만 젊은 선수들은 몸을 회복할 수 있지만 케인과 손흥민은 이제 29, 30이에요. 29, 30살이면 전성기의 선수이기는 하지만 점점 체력이 깎일 나이입니다.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체력 훈련을 하다 보니 젊을 때보다 체력이 회복되는 속도가 느릴 뿐더러 경기에서 쓸 체력 및 집중력이 부족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거기에 힘든 일정 속에서 어려운 경기들을 연달아 출전하다 보니 체력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6경기나 남아있는데 에버튼, 본머스전 말고는 로테도 힘들어요. 즉 체력이 더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두 경기도 로테 돌릴지도 모르고요. 더구나 손흥민과 케인은 국대에서 풀타임 주전이기에 혹사에 혹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 한국까지 오는 손흥민은 더 과부하에 걸리기 쉽죠. 하지만 전술은 3-4-3을 고집하고 있으며 선수 명단도 로테이션 없이 고집 중이죠. 로얄과 페리시치가 계속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손흥민, 케인이 계속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체력 문제가 그렇게까지 엄청 크냐? 라고 물어본다면 네이션스컵 이후에 살라를 예로 들 수 있죠. 초반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달렸지만 국대에서 네이션스컵 등 많은 경기를 소화한 뒤 폼이 떨어져 손흥민에게 따라잡혀 공동 득점왕을 했으며 득점은커녕 기본기도 무너졌습니다. 드리블은 길어지고 볼 트래핑도 통통 튀었어요. 지금의 손캐, 특히 체력이 떨어진 후반전의 손캐와 같죠. 다음은 전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전술의 문제가 체력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우선 손흥민에게 부여된 역할을 봅시다. 손흥민은 5-4-1 수비의 왼쪽에 서서 왼쪽 윙백의 수비를 돕습니다. 그렇게 박스 앞에 서서 수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공격 시에도 상대의 박스 바깥 부분에서 공격을 만들어가죠. 즉 공격 시에 우리 박스부터 상대 박스까지 뛰어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좌우로 스위칭하며 역습도 올라가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전 히트맵에도 잘 나타나있죠. 체력이 충분한 상황이어도 힘든 역할인데 체력 훈련으로 몸이 온전치 않다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케인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죠. 케인은 수비 시 최전방에 서서 역습을 갈 때 공을 받기 위해 기다립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수비를 하지 않는 유일한 선수이기에 체력이 괜찮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케인은 앞에서 상대의 힘 좋은 센터백들을 상대로 등을 쥐고 버티면서 좌우로 패스를 뿌리고 다시 패스를 받으러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센터백들과 전방에서 경합을 펼치는 것도 힘든데 하프레인에서 경합 후 패스를 뿌린 뒤 다시 전방 침투를 해야 하는 전술이니 케인의 체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케인이 내려온 뒤 자신의 자리로 오지 못해 박스 안에 케인이 없을 때가 많죠. 히트맵만 봐도 케인은 전방보다는 중원에 많이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케인의 역할도 체력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일 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전술입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케인의 역할은 둘의 체력이 떨어져 있음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같은 역할로만 출전 중입니다. 결국 문제점을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체력이 갈린 선수에게 체력이 갈리는 일정에서 체력이 갈리는 전술을 시키는 거죠. 이 둘이 행복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콘테 감독의 로테이션이 필요해 보이며 평소와 다른 세부 전술로 손흥민과 케인의 체력적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콘테가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암울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